안녕하세요. 오늘은 향후 20억 아파트가 될 마포구 초기 재개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용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마용성이 뭐냐면 강북에서 한강을 끼고 있는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를 합친 말로 2010년대 이후 강북을 대표하는 신흥 주거벨트를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현재 서울 부동산은 압구정 반포를 필두로 강남 3구가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을 마용성이 리딩하고 있는데요. 최근 집값 상승 추세를 보면 마포구, 성동구 정비사업 신축 단지들이 2022년 전고점에 거의 가까워지면서 서울 아파트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중에서 마포구 신축 아파트들은 84 타입 기준 20억을 돌파하는 단지들이 여러 생기면서 그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는데요. 20억 이상 거래된 단지들의 면면을 보면 대부분 용강동에 위치한 한강뷰 신축 아파트이거나 아현 뉴타운 사업을 통해 지어진 정비사업 신축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포구에서 가장 선호하는 주거지 중 하나인 아현 뉴타운 일대 초기 재개발 사업지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현 염리 일대는 아주 오래전부터 도성이나 서울역, 용산역으로의 접근이 용이한 교통의 요지로서 마포 나루에서 들어온 물자를 도심 안으로 공급하는 통로 역할을 했던 지역이었습니다. 한편 이 지역은 일제시기 토막민의 이주를 시작으로 오랫동안 도시 빈민 주거지로의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주로 물자를 나르는 노동자들이 싼 값에 거주할 수 있는 서민들의 대표 주거지로서 오랫동안 자리매김했었죠. 그러다가 80년대 들어서 여의도의 개발과 함께 마포대로 인근을 중심으로 조금씩 정비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현 염리 일대의 본격적인 변화의 신호탄은 2003년 아현 뉴타운 지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곳은 개발되기 이전부터 우수한 교통과 도심, 여의도로의 접근이 용이한 지리적 이점, 그리고 최고 수준의 대학교와 인접하여 준수한 교육 문화 환경을 갖추는 등 좋은 입지가 되기 위해 필요한 요건들을 두루 갖추고 있는 상태였죠. 그런데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이 바로 중산층이 거주할 만한 주거지의 부족이었는데 이 부분이 아현 뉴타운 개발로 인해 많이 해소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뉴타운 지정 이후 대규모 아파트가 입주하게 된 201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는 30, 40대가 선호하는 주거지로 변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현 뉴타운의 개발은 주변 저층 주거지의 개발 압력을 높여서 아현 염리 일대의 주거벨트가 확장되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왼쪽 사진에 보시면 아현 뉴타운 서쪽에 위치한 대흥 2구역 그리고 대흥 3구역이 각각 마포 그랑자이와 마포 자이 2차로 개발되었고 동쪽에 위치한 아현 1-3구역, 아현 4구역이 마포 센트럴 아이파크와 공덕 자이로 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현 염리 일대는 아현 뉴타운의 개발을 필두로 2010년대 이후 대규모 신축 아파트들이 입주하였고 그 주거벨트가 주변으로 확장되면서 30, 40대 중산층들의 워너비 주거지역으로 부상하였습니다. 이제는 84 타입 기준 20억이 넘는 단지들이 생기면서 강남 3구, 용산을 이어서 성동구와 함께 서울의 신흥 부촌을 담당하고 있죠. 그러나 아현 뉴타운 안에서도 모두가 웃을 수는 없었습니다. 뉴타운 안에서도 가장 핵심 입지로 꼽히던 염리 4구역과 염리 5구역은 2015년 3월과 2015년 5월에 각각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신청함에 따라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슬픔을 겪었죠. 그래서 지금 아현 염리 일대 주거지 현황을 보시면 염리 4구역과 염리 5구역은 아직도 개발이 되지 않은 채 저층 주거지로 남아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현 뉴타운 개발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고 마포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던 2020년대가 되자 주변 미개발지의 개발 압력이 다시금 높아졌습니다. 이미 그때는 이 일대의 신축 아파트 시세가 18억을 넘어서 20억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주변 신축 아파트의 시세를 보고 있던 미개발지의 주민들이 다시금 개발을 원하는 상황으로 변화하게 된 거죠. 그래서 뉴타운 정비구역이 해제가 되었던 염리 4구역과 염리 5구역 그리고 주택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다 실패한 노고산 재개발, 공공재개발 공모에 신청했던 대흥 5구역까지 아현 염리 일대의 미개발지들이 다시금 재개발을 추진하는 상황이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개발을 다시 추진하고 있는 염리 4구역, 염리 5구역, 노고산 재개발, 대흥 5구역까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간단한 사업성 분석과 투자 금액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알아볼 곳은 염리 4구역입니다. 염리 4구역은 이대역 5번 출구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 좌측엔 마포 그랑자이, 남측엔 마포 프레스티자이, 그리고 우측엔 마포 더 클래시가 있습니다. 구역 면적은 약 46,000제곱미터,
지역에서 조합원 수는 대략 603명으로 추정되고 구역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동할수록 경사가 굉장히 심한 편입니다. 그리고 이대역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구역 안에 상가들이 제법 활성화되어 있는 편이고 특히 대로변 상가에 있는 근린상가 건물들은 비어있는 상가들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이건 주변이 모두 신축 아파트로 탈바꿈하면서 유동인구가 많아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이제 염리 4구역의 추진 경위를 한번 살펴볼게요. 염리 4구역은 2003년 아현 뉴타운 지정 이후 2010년 7월에 재정비 촉진지구 정비구역으로 지정됩니다. 그러나 주민 50% 이상이 개발을 반대해서 결국 2015년 4월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는 아픔을 겪었죠.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고 주변에 신축 아파트들이 많이 입주하면서 아현 염리 일대의 거주 요건과 아파트 가격 이 모든 게 좋아지자 염리 4구역엔 다시금 개발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결과 2020년 8월에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 타당성 검토를 구청에 요청했고 2021년 7월에 사전 타당성 검토 결과 정비구역 추진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2021년 12월에 구청에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며 구역 지정 절차를 준비했는데요. 이로부터 2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비구역 지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서상 용역기간이 12개월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작년에는 결론이 났어야 하는데 알 수 없는 이유로 구역 지정이 딜레이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지분 쪼개기 등을 방지하는 개발행위 허가 제한은 작년 11월에 2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사업에 대한 개요를 간단히 살펴봤으니 이제 염리 4구역의 사업성을 개략적으로 분석해 볼게요. 사업성 분석은 올해 초 염리 4구역 추진위에서 준비한 사업 설명회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위에서 발표한 사업 설명회 자료를 보면 총 세대수가 1123세대, 조합원 수는 603세대, 임대주택은 255세대, 일반 분양 265세대로 일반 분양 비율이 42% 가까이 나와 사업성이 준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설계는 토지의 용도 지역이 2종에서 3종으로 종상향되는 것을 전제로 한 사업 수지 분석이기 때문에 향후 이 사업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하지만 염리 4구역은 구역 모든 것이 역세권 범위 안에 드는 초역세권에 입지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도 역세권 인접지 개발 시 용도지역 상향 인센티브를 강하게 드라이브하고 있기 때문에 3종 혹은 사업 방식에 따라 그 이상까지도 종상향하는 게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위 자료로 판단했을 때 조합원 모두가 30평대 이상을 받을 수 있고 일반 분양 비율도 42%로 준수하기 때문에 이곳의 사업성은 좋은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곳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비구역 지정이 안 되고 있는데요. 현재 염리 4구역이 지닌 이슈들은 무엇이 있는지 다음 장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바로 지역주택조합입니다. 2022년에 가칭 신촌 호반 서밋이라는 이름으로 염리 4구역 안에서 지역주택조합이 추진되었습니다. 실제 마포구청 지역주택조합 추진 현황을 보면 이대역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조합원 모집 신고까지 진행된 것을 볼 수 있죠. 하지만 조합원 모집 당시에도 재개발을 통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2022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시장이 냉각기에 들어서며 사업 추진이 정상적으로 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는 자취를 감춘 채 조용한 모습입니다. 두 번째 이슈는 가로주택 정비사업 혼재입니다. 2022년 염리 4구역 구역계 기준으로 좌측 대로변 블록 2곳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신축 다세대가 섞인 구역 안쪽보다는 큰 건물 위주로 구성된 블록만을 따로 추진하는 것이 사업성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별도로 추진한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아직 염리 4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도 지금까지 동일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마지막 이슈는 정비구역 지정 연기입니다. 염리 4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 설명서에 따르면 2022년 초에 시작해서 과업기간 12개월 후면 용역이 끝나기 때문에 늦어도 작년엔 정비구역이 지정되었어야만 하지만 아직까지도 정비구역 지정이 되지 않고 있죠.
이렇게 정비구역 지정이 딜레이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이곳이 일반 재개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2년간 서울시에서는 굉장히 많은 신규 정비사업 구역을 후보지로 선정했는데요. 그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신속통합기획입니다. 신속통합기획이란 정책이 발표되고 나서는 일반 재개발의 신규 지정은 거의 하지 않았고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신규 후보지 발굴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염리 4구역의 구역 지정은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이 아닐까 추측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염리 4구역의 추진위는 사업 방식의 선회는 고려하고 있지 않은 듯합니다. 염리 4구역 추진위에 따르면 올해 8월이나 늦어도 올해 말까지는 구역 지정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 추진위의 예상대로 올해 안에 정비구역 지정이 될지 한번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매물 정보인데요. 현재 염리 4구역을 투자하려면 대략 5억 초중반의 초기 투자금이 필요합니다.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2호선 초역세권 입지이기 때문에 매매가가 대지지분 평당 1억 원이 넘는데 그에 반해 전세가는 낮은 편이기 때문에 초기 투자 금액이 다소 무거운 편입니다. 투자 금액이 5억 초 중반이라는 건 정비 사업이 이미 꽤 진행된 곳이나 아파트 갭 투자 등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양한 비교군을 테이블에 놓고 신중히 투자를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주변의 시세가 20억을 돌파하고 있고 사업성도 준수하며 2호선 초역세권에 위치한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결국 승리할 수 있는 투자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염리 5구역입니다. 염리 5구역은 대흥역 2번 출구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 도보로 공동역까지 접근이 가능한 최고의 위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에 초중고가 여럿 위치하고 있으며 대흥역 주변으로 학원가도 형성되고 있어서 앞으로 교육 환경도 상당히 좋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죠. 그리고 염리 5구역의 가장 큰 장점이자 특징은 마포구, 특히 아현 일대 재개발 사업지 중 유일하게 평지 지형이라는 점입니다. 마포구 염리 아현 일대에서 평지 지형을 찾기란 굉장히 어려운데 염리 5구역은 전 구역이 평지에 가까운 지형인 것이 큰 장점입니다. 염리 5구역의 사업 개요를 간단히 살펴보면 면적은 73,000제곱미터, 조합원 수는 대략 1000명 정도로 면적 대비 조합원 수가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합니다. 이렇게 조합원 수가 늘어난 이유는 정비구역 해제가 되고 나서 다시 재개발을 추진한다는 소문이 돌자 지분 쪼개기가 상당히 성행했기 때문이죠. 지분 쪼개기 전 조합원 수가 500 중반이었던 반면 이후 조합원이 1000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당시 지분 쪼개기로 인해 사업성이 상당히 하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구역 내에 1700평 정도의 KT 사업 부지가 있었는데요. 이 KT 부지를 처음엔 구역 안에 편입시켜서 사업을 하고자 했지만 현재는 이곳이 청년주택으로 사업이 진행돼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구역 내에 편입시켰으면 상당히 좋았을 텐데 정중앙에 이빨이 빠진 것처럼 청년주택이 들어서는 건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아쉬울 것으로 생각되네요. 그럼 염리 5구역의 그간의 추진 경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염리 5구역은 2003년 아현 뉴타운 지정 이후 2010년 7월에 재정비 촉진지구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 5월에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 반대로 인해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는 아픔을 겪었죠. 하지만 염리 4구역과 비슷한 시점에 재개발 사업을 다시 추진하게 되었고 2022년 8월 마포구청에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 타당성 검토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 결과 2021년 9월 사전 타당성 검토에서 주민들의 압도적 찬성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하게 되고 그해 12월에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 착수에 돌입하게 됩니다. 다만 그 이후엔 염리 4구역과 마찬가지로 2년이 넘은 지금까지 정비구역 지정이 딜레이되고 있습니다. 염리 5구역의 전반적인 사업 추진 히스토리는 염리 4구역과 거의 동일합니다. 두 곳 모두 정비구역 해제가 되는 아픔을 겪었지만 부동산 상승기와 주변의 주거 환경 개선으로 인해 다시 재개발을 추진하게 되었고 정비구역으로 빠르게 지정되는 듯 싶었으나 어찌된 일인지 정비구역 지정이 계속 딜레이되고 있는 상황이죠. 어쨌든 현재까지의 염리 5구역 추진 히스토리를 간단히 설명드렸고요. 다음 장에선 염리 5구역의 사업성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왼쪽 자료는 2021년에 마포구청에서 염리 5구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했던 자료입니다. 최종 용적률 256%를 기준으로 전체 세대수가 1337세대 정도 나오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조합원, 임대주택, 일반 분양으로 세분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합원 1010명이 모두 한 채씩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조합원 분양은 1010세대, 그리고 임대주택 216세대를 제외하면 일반 분양은 111세대 정도 확보됩니다. 이는 일반 분양 비율이 약 11% 정도로 사업성이 좋지 않다라고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정비사업 재추진 시 발생한 지분 쪼개기로 인해 기존 대비 사업성이 많이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마포구청의 세대수 설계를 보면 40평대 평형이 207세대나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일반 분양을 많이 확보하지 못해 사업성이 좋지 않은 곳들은 대형 평형을 줄이고 중소형 평형을 늘려서 사업성을 보존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형 평형을 줄이고 중소형 평형을 늘려서 계략 세대수 설계를 다시 해봤습니다. 마포구청의 평형 설계 자료는 평균 공급 면적이 32.3평 정도 됩니다. 이 평균 공급 면적을 30평으로 줄이게 되면 전체 세대수가 1441세대로 늘어날 수 있게 되고 일반 분양 또한 111세대에서 198세대로 늘어나서 부족한 사업성을 보존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전국 정비사업 현장들이 폭등한 공사비로 인해 사업성이 많이 하락하고 있는 만큼 염리 5구역 또한 향후 사업성을 보존하며 사업을 진행하려면 대형 평형을 줄이고 중소형 평형을 늘려서 부족한 사업을 메꾸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한 이곳은 대흥역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의 역세권 인센티브를 받아 3종으로 종상향된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사업성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현재 염리 5구역이 지닌 이슈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복수의 추진위원회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염리 5구역을 걷다 보면 동네 중간에 10m 간격으로 두 개의 추진위원회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재개발 사업을 다시 추진할 땐 추진위원회가 한 곳뿐이었지만 정비구역 지정이 2년 이상 딜레이되자 추진위원회가 하나 더 생긴 모습입니다. 왼쪽이 새로 생긴 추진위원회, 오른쪽이 기존에 추진하던 곳인데요. 새로 생긴 추진위원회에서 주장하는 것은 마포구 염리동 재개발이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염리동만 구역계에 포함시켜 정비사업을 추진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염리 5구역은 염리동뿐만 아니라 대흥동 일부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대흥동은 빼고 염리동만 따로 진행하자고 하는 거죠. 이렇게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기존 추진위원장의 소유 물건이 대흥동에 있기 때문에 이곳을 빼고 본인들의 주도하에 사업을 추진하고 싶어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다만 기존 추진위를 지지하고 있는 소유주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신규 추진위의 영향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는 대흥동에 확장되고 있는 학원가입니다. 보통의 경우 학원가가 형성된다는 건 그 지역의 교육 환경 개선과 거주 수요를 높이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의 호재라고 볼 수 있겠지만 문제는 현재 염리 5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간선대로변 건물에도 학원가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학원가가 형성되면 임대료를 두둑히 받고 있는 건물주들이 개발 사업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기존 구역계가 조정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건물들이 구역에서 배제된다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획지 면적이 줄어들어 가뜩이나 좋지 않은 사업성을 가진 염리 5구역의 사업성은 더욱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염리 5구역은 2년 반 넘게 정비구역 지정이 딜레이되고 있습니다. 염리 4구역과 마찬가지로 2022년에 시작된 용역이 늦어도 작년까지는 완료되어 정비구역이 지정되었어야 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정비구역 지정이 계속 연기되고 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소문은 굉장히 무성한데요. 일단 이곳 역시 신속통합 기획이 아닌 일반 재개발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구청이나 시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줄 생각이 없는 듯합니다. 그렇다고 추진위에서 신속통합기획으로 선회할 마음도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고요. 추진위에 따르면 아예 구청장 임기가 끝날 때까지 추진을 중단하겠다는 마음도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될 경우 사업이 장기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서울시의 기조는 기존 추진 중이던 재개발 지역을 제외한 신규 정비사업 구역들은 신속통합기획이나 모아타운 위주로 대놓고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재개발을 고수하고 있는 이곳이 언제쯤 정식 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염리 5구역을 투자하려면 매매가는 5억 후반에서 6억 초반, 초기 투자금은
대략 3억 후반에서 4억 초반이 필요합니다. 염리 4구역만큼은 아니지만 이곳 또한 투자금이 상당히 무거운 편에 속하는데요. 다만 부동산 경기가 한창 좋았던 시절엔 다세대 매매가가 8억 이상까지도 갔던 만큼 현재 시세는 정비구역 지정 딜레이로 인해 다소 조정된 모습입니다. 여기까지 염리 5구역에 대해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여러모로 현재는 잡음이 있는 구역이지만 앞으로 정비구역으로 지정만 된다면 역세권, 학세권, 평지, 대단지 모두를 만족하는 최고 수준의 단지가 될 것임은 분명한 듯 싶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위원장이 마포 일대에서 조합장 경험이 많은 만큼 긍정적인 마음으로 장기 투자한다면 먼 훗날 빛을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곳은 노고산동 재개발입니다. 노고산동 재개발은 이대역과 신촌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두 곳 모두 도보 5분 내로 도달할 수 있는 역세권 입지입니다. 또한 구역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창전초등학교, 창전중학교를 품고 있어서 향후 초중품화 아파트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동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노고산동은 남쪽에 노고산이 있기 때문에 구역 남쪽으로 갈수록 상당히 지대가 높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구역 면적은 56,000제곱미터, 조합원 수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공모 기준 860명으로 추정됩니다. 그럼 그간의 노고산동 재개발의 추진 경위를 한번 살펴볼게요. 노고산동 재개발은 2009년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으로 지정되었으나 2013년 4월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정비사업 구역에서 해제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미개발지와 마찬가지로 주변의 주거 환경이 개선되고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자 다시금 개발을 추진하게 되었고 2020년 12월 마포구 재개발 사전타당성 검토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곳은 염리 4구역, 5구역과 달리 신속통합기획 공모를 신청하게 됩니다. 2022년 10월에는 신속통합기획 정기공모에 신청하였으나 마포구에서 서울시로 올리지 않아 탈락하게 되었고 2023년 6월 신속통합기획 수시공모에서도 다시 한번 탈락의 고배를 마시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추진위원장도 변경되고 동의율도 더 높여서 2024년 3월 다시 한번 신속통합기획 수시공모에 신청하였고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 또한 여러 이슈가 있었고 현재에도 있으나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신속통합기획 방식으로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 먼저 노고산동 재개발의 사업성 분석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자료는 마포구청에서 발표한 노고산동 재개발 사업 설명회 자료입니다. 최종 용적률 250%를 기준으로 총 세대수는 1325세대, 그중 조합원 분양은 860세대, 임대주택 248세대를 제외하면 일반 분양 물량은 217세대가 확보됩니다. 기본적으로 면적 대비 조합원 수가 많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대형 평형을 줄이고 중소형 평형 위주로 설계한 모습을 보실 수 있죠. 이렇게 사업이 진행될 경우 일반 분양 비율이 대략 25%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 이 정도면 사업성이 좋다고는 할 수 없지만 주변 아파트 시세를 고려했을 때 일반 분양을 높게 받을 수 있는 입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노고산동 재개발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노고산동 재개발의 첫 번째 이슈는 가로주택 사업이 손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왼쪽 사진에 보시면 노고산동 재개발 구역 내에 추진되고 있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구역계가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곳은 전면 철거 방식의 재개발을 하면 그간의 쪼개기로 인해 사업성이 하락할 것이라며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역 내에 위치한 부동산에서 가로주택 정비사업 동의서를 걷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렇게 하나의 구역 안에서 가로주택 사업과 신속통합기획 사업이 혼재되어 있어서 신속통합기획 공모에서 떨어진 계기가 되었기도 합니다. 소유자들 사이에서도 이곳은 빼고 진행하자 아니면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이번 신속통합기획 수시공모 신청 결과를 봐야 향후 방향성에 대한 갈피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공유지분주택입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검정색 동그라미 부분은 403평짜리 한 필지의 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는 34명의 소유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데요. 일단 공유지분 소유자들의 동의를 얻는 것 자체도 힘들지만 향후 입주권 배분을 어떻게 할지도 유심히 지켜봐야 될 포인트입니다. 다만 기존엔 공유자 전원이 동의해야 했던 것이 도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공유자 4분의 3만 동의하면 공유자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 대표를 선정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기 때문에 기존보다는 조금 더 수월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종교단체 토지입니다. 재개발 사업지에서 가장 기피해야 될 시설이 바로 종교시설인데요. 노구산동 재개발 구역엔 신촌중앙교회라는 종교시설이 있습니다. 이 교회의 필지만 해도 264평인데 그 앞쪽에 교회가 추가로 소유하고 있는 종교부지 93평까지 합하면 대략 350평 규모의 종교단체 부지가 존재합니다. 물론 교회가 있다고 재개발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교회와 원만히 협의가 잘 돼서 구역 내 대토 그리고 일부 보상금으로 쉽게 해결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또 악성일 경우엔 천문학적인 보상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교회와 어떤 협의를 할지도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이슈는 신속통합기획 세 번째 도전, 이번엔 될까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이미 노고산동 재개발은 신속통합기획에서 2번 떨어진 이력이 있습니다. 한 번은 마포구청에서 또 한 번은 서울시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셨었죠. 그런데 이번엔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기존보다 더 많은 동의서를 걷어 동의율을 높였다는 점, 그리고 2024년 3월 4일 신속통합기획 수시 공모에 신청한 이후 같은 달 20일에 노고산동 재개발 추진위원장인 하치길 위원장이 마포구 노고산동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권익을 위한 봉사에 대한 공로로 대한민국 국민대상 건축개발 부분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상을 받은 것이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에 객관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속단하기는 어렵겠지만 분명한 건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았고 그로 인해 큰 상을 받았으니까 사업 추진에 긍정적인 요소인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청과 서울시에서 깐깐히 볼 경우에는 추진위원장의 이력까지 세세히 들여다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평가 요소 중 정성적 평가에 이번 상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정도는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노고산동 재개발을 투자하려면 매매가는 4억 중반, 초기 투자금은 대략 3억 초반 정도가 필요합니다. 옆리 4구역이나 5구역에 비해 다소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점은 서울시가 밀어주고 있는 신속통합기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비록 2번 탈락을 했지만 후보지로 선정되기 위한 정량적 평가 요소는 충분히 충족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좋은 결과가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곳은 대흥 5구역입니다. 대흥 5구역은 이대역 6번 출구에서 남쪽으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 또한 마포구의 여느 재개발과 같이 구릉지형을 띠고 있고 주변의 정비사업 개발로 신축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자 개발 압력이 높아져서 주민들이 개발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대흥 5구역의 면적은 약 35,000제곱미터, 토지 등 소유자는 427명 정도로 예상되는데요. 신속통합기획 공모 신청 당시 토지 등 소유자는 354명으로 되었지만 신축 분양분, 향후 다물권자의 매물 양도를 고려하면 토지 등 소유자는 430명 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흥 5구역의 개발 추진 경위를 한번 살펴볼게요. 대흥 5구역은 2021년 3월 공공재개발 2차 공모에 신청하였으나 후보지 선정이 보류되었습니다. 그렇게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을 기다리다가 보류 기간이 길어지자 사업을 신속통합기획으로 선회하여 2021년 10월에 신속통합기획 공모 신청을 했는데요. 아쉽게도 탈락을 했죠. 그리고 2022년 10월 다시 한번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공모를 했지만 역시나 탈락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23년 8월에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신청을 위한 동의서를 다시 받아 2024년 3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수시 공모에 신청하였고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대흥 5구역은 21년에 있었던 신속통합기획 공모에서 탈락한 이후 오랜 기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서 정상적인 매매가 어려웠는데요. 현재는 24년 3월 21일부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가 돼서 매매가 자유로운 상태입니다. 그럼 사업 추진의 핵심 요소인 대흥 5구역의 사업성은 어떨지 다음 장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아쉽게도 대흥 5구역은 추진위의 사업 설명 자료나 구청 자료를 찾지 못해서 현재 구역 면적과 용도 지역을 기준으로 제가 계략 사업성 분석을 해봤는데요. 사업 면적 35,000제곱미터 중 대략 15% 정도를 정비 기반 시설 면적으로 뺐고 최종 용적률 250%를 기준으로 사업성을 분석해 보니까 총 세대수는 757세대, 조합원 분양은 427세대, 임대주택은 113세대, 일반 분양 물량은 210
6세대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우 일반 분양 비율이 대략 50% 가까이가 돼서 사업성이 굉장히 준수하다고 평가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곳의 사업성은 우리가 충분히 확인했고 현재 구역 내 이슈를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이슈는 지역주택 조합입니다. 현재 구역 인근 건물에서 지역주택 조합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고 마포구청역 인근에 모델하우스까지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포구청 홈페이지에서도 이대역 2 지역주택 조합 추진위원회로 정식 신고하여 현재 추진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대응 5구역 추진위에 따르면 현재 지역주택 조합에서 확보한 토지 면적은 없다고 하니까 조합원 모집 외에 토지 확보 작업 등 특별한 진척 사항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높은 월세 수요입니다. 대흥 5구역은 입지상 서강대학교와 바로 붙어 있습니다. 또한 인근에 이대, 연대 등 대학교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의 월세 수요는 항상 높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코로나 시대 이후에는 서강대 지역의 월세가 급등하면서 월세 수입이 더욱 늘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인근 부동산에서는 현 시설 상태가 좋지 않은 건물 소유주들도 월세가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확보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개발에 본격적 움직임이 없는 지금은 건물 소유주들이 조용하지만 향후 조합 설립 시점에는 건물 소유주 중심으로 반대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구역 내 대형 주차장 부지입니다. 화면에 검은 동그라미 안에 있는 하얀색으로 표시된 곳은 대흥 5구역에 포함된 주차장 부지입니다. 무려 580평 규모의 큰 땅이며 현재 인근 학교에서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곳 또한 아직 개발 진척 사항이 없어서 조용하나 개발이 진행되면 향후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부지 자체가 구역 외부 경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구역계 조정을 통해 구역에서 배제하는 방법도 고려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흥 5구역의 현재 시세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대흥 5구역은 올해 3월 20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정상적인 매매 거래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3월 21일자로 해제가 되면서 투자자의 진입이 가능해졌는데요. 현재 대흥 5구역에 다세대를 투자하려면 대지 지분은 평당 9천 이상, 초기 투자금은 대략 2억 후반에서 3억 초반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의 가상 프리미엄을 공동주택 가격을 활용해서 계산을 해보면 대략 1억 6천에서 1억 7천 정도가 나오네요. 자, 여기까지 염리 4구역, 염리 5구역, 노고산 재개발, 대흥 5구역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모든 구역이 각기 다른 리스크를 지니고 있어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물음표가 생기시죠? 하지만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선 거의 모든 곳에 이슈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슈가 없는 곳을 찾는 게 더 어려울 정도예요. 그러나 현재 우리가 걱정하는 이슈들과 자본들은 사업이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소멸될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화면 왼쪽에 보이시는 건 2003년에 왕십리 뉴타운 갈등에 대해 다룬 기사인데요. 기사 내용을 보시면요. 가칭 연합 추진위와 단독 추진위가 각각 조합원 동의서를 확보하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라고 나와 있죠. 지금은 이렇게 멋진 뉴타운으로 완성된 왕십리 뉴타운에서도 개발 초기 단계에서는 복수의 추진위가 생겨서 이권 다툼을 위해 엄청나게 싸우고 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네가 죽네 내가 죽네 했던 것은 이미 과거가 돼버렸고 좋은 아파트로 완성돼서 성동구를 대표하는 단지로 바뀌었잖아요. 왕십리 뉴타운뿐만 아니라 정비사업을 했던 거의 대부분의 구역들은 크고 작은 네온과 잡음을 먹고 자라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엄청 커 보이는 각 구역의 이슈들이 사업이 진행되며 점차 해소될 거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알아본 4개의 구역들은 개발 압력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재개발 사업성 평가 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지가가 높습니다. 주변에 20억이 넘는 아파트들이 속출하고 있고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평당 5천만 원 이상 시세를 형성하고 있죠. 현재 공사비 급등으로 인한 사업성 하락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결국 일반 분양 판매 금액으로 충당해야 되는데요. 지가가 낮은 곳들은 일반 분양으로 늘어난 사업비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높은 지가의 사업 구역들은 일반 분양가를 높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늘어난 사업비를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지가가 높은 곳에 위치한 노후 저층 주거지 밀집 지역들은 개발 압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한 아현 염리 일대 저층 주거지들은 위치상 신촌 지역 중심과 마포 공덕 지역 중심 사이에 입지하고 있으므로 중심지들의 배후 주거지로서 정비사업 개발 압력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 중심이라는 건 해당 권역 내에서 상업, 업무, 문화를 담당하는 지역을 말하는데 통상 그 주변 저층 주거지들은 지역 중심의 배후 주거지 역할을 위해 개발 압력이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두 개의 지역 중심과 가까운 위치에 있는 오늘의 사업 구역들은 앞으로 개발 압력이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포구 자체의 도시계획 2040 마포구 도시발전 마스터 플랜을 보면 아현 생활권 안에 있는 저층주거지 밀집 지역들에 대해 재개발 사업을 도모하여 지역의 주거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임대주택을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신규 사업을 추진할 땐 급진적인 변화보단 점진적인 환경 개선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 4개 구역의 개발 순서는 조금씩 다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마포구의 도시발전 계획에서도 아현 생활권 내 저층주거지 밀집 지역들의 개발을 도모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알아본 4개의 사업구역 모두 도시계획상 개발 압력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지가, 지역 중심지로 둘러싸여 있는 위치, 마포구 도시계획까지 모두가 개발을 가리키고 있네요. 재개발 사업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다수의 인원이 참여하는 거대 사업이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갈등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러나 그 끝은 언제나 달콤했다는 걸 우리는 이전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겠죠. 따라서 현재의 불확실성이 두려워 아무 시도도 하지 않기보단 오래 기다릴 수 있는 여유와 가용 가능한 투자 금액으로 마포구 초기 재개발을 투자하신다면 향후 20억 아파트를 소유하는 것도 꿈은 아닐 겁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